안녕하세요. 찰리와 영어공장의 찰리입니다. 오늘은 비동사 세 번째 시간, 이형식과 비동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가 비동사인데요. 비동사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1형식에도 쓰이고 2형식에도 쓰입니다. My name is Charlie. 내 이름은 찰리입니다. I'm hungry. 나 배고파요.처럼 아주 기본적인 문장을 만드는 게 바로 이 비동사, 이형식 문장들인데요. 이형식에서의 비동사는 뭐뭐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앞에 나오는 주어를 100% 설명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보충해주는 보어를 소환해야 합니다. 이 보어 자리에는 품사로 명사, 형용사가 올 수 있습니다. 품사는 단어죠. 그래서 명사나 형용사가 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즉 명사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도 보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쉬운 거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명사, 그러니까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오는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매우 쉽습니다.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입니다. She is a teacher. 그녀는 선생님입니다. He is my brother. 그는 내 남동생입니다. This is an apple. 이것은 사과입니다. Those are my books. 그것들은 제 책입니다. They are Koreans. 그들은 한국 사람입니다. They are my neighbor's pet. 그것들은 내 이웃의 애완동물입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주어, 인칭 대명사에 맞게 알맞은 비동사가 와야 되고 보어 자리에 뭐 student, teacher, brother 같은 명사가 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밑에서 세 개를 보면 다 복수형이죠. 그것들은 해서 복수 비동사를 써줬고 뒤에 보어 자리에 나오는 명사도 다 books, Koreans, my neighbor's pet 처럼 이렇게 다 복수로 적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매우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영어에서. 이렇게 이제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간 걸 봤고요. 그러면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온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매우 쉽습니다. I am hungry. 나 배고파요. I am full. 나는 배가 불러요. 그래서 hungry, 배고픈, full, 배부른 이런 형용사들이 왔죠. You are smart. 너는 똑똑해. He is tall. 그는 키가 큽니다. She is brave. 그녀는 용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세 개는 또 제가 복수형을 넣었는데 보도록 할게요. Those apples are fresh. 그 사과들은 신선해요. This book is interesting. 이 책은 흥미로워요. The store is open now. 이 가게는 지금 열려 있습니다. 하나만 복수형이었네요. 이 보시다시피 those apples 이걸 보면 그 사과들은 신선해요 할 때 형용사는 뭐 앞에 복수라고 해서 모양이 변하지 않죠. 그냥 fresh만 오면 됩니다. 하고 interesting, 흥미로운, 그리고 open, 열려있는 이렇게 해서 다 형용사가 온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어 플러스 비동사, 보어 자리에 형용사랑 명사랑 합쳐진 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미는 형용사가 명사 앞에 붙어가지고 나오는 거죠. An apple is a healthy fruit. 사과는 건강한 과일입니다. They are friendly neighbors. 그들은 친절한 이웃들입니다. Dogs are loyal animals. 개들은 충성스러운 의리 있는 동물들입니다. The mall is a new building. 그 몰은 새로운 빌딩입니다. 이렇게 해서 형용사와 명사가 이렇게 합쳐져서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이 보호 자리에 명사가 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they, 그들은 복수니까 복수 비동사인 are를 써줬고, 그리고 neighbors 해서 이렇게 복수로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걔도 dogs are까지 했고 animals, 복수로 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우 간단하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가 오는 겁니다. 현재 분사를 아시는 분도 있고 아직 안 배운 분들도 있는데요. 보통은 분사 챕터에 가면 배우게 되는데 그 전에 단어책을 통해서 그냥 외우는 게 있습니다. 단어책 보면 뭐 interesting, 흥미로운, surprising, 놀라운 이렇게 해서 일단 외우게 되는데요. 동사가 분사로 변하면 형용사가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가 되는데 먼저 보도록 하죠. The food was satisfying. 그 음식은
매우 만족스러웠다라는 문장입니다. 이 satisfying을 일단 단어책을 보면 만족스러운이라고 나와서 일단 외우실 텐데요. 근데 분사 챕터 가면 이게 satisfy에서 뒤에 ing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란 걸 알게 돼요. 그래서 satisfy가 만족, 충족시키다 라는 동사였는데 이 ing가 오면 하살표예요. 하살표. 이렇게 가는 하살표. 그래서 음식이 만족을 시켜주는 거예요. 만족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 만족을 받으면 satisfied 해서 과거 분사가 됩니다. 이거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The book is interesting. 그 책은 흥미로웠다. 그래서 이거 interesting도 interest, 뭐뭐에 흥미를 끌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분사입니다. 그래서 interesting, 현재 분사가 보호 자리에 왔고요. The news was surprising. 그 뉴스는 놀라웠다. surprise, 놀래키다 라는 동사 가 서프라이징으로 변한 겁니다. 그리고 뉴스가 이렇게 서프라이징을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뉴스가 서프라이즈를 받는 게 아니죠. 이렇게 주는 거니까 서프라이징이 왔습니다. The work was tiring. 그 일은 피곤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나를 지치게 한 거죠. 누군가를 지치게 한 거. 그래서 tire, 그러니까 우리가 끌고 차에 있는 tire라는 뜻도 있지만은 지치다, 피곤하게 만들다라는 뜻의 동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가 이렇게 오는데요. 현재 분사가 왜 올까요? 얘가 형용사처럼 쓰였기 때문에 이 보호 자리에 왔습니다. 다음은 보호 자리에 과거 분사가 오는 예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분사도 마찬가지로 동사에서 파생된 아이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형용사로 쓰이기 때문에 보호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자, satisfy가 만족을 시켜주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satisfying 하면 하살표가 이렇게 가는 거, 뭔가 주는 거였는데 satisfied 과거 분사로 변하면 뭔가 내가 받는 겁니다. 주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I am satisfied 해서 나는 만족스럽다. 근데 내가 뭐에 만족스럽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을 때는 I am satisfied with the result. 나는 그 결과에 만족스럽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with라는 전치사랑 함께 쓰여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보면 수동태 챕터에 가면 be satisfied with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몇 개가. 그래서 그걸 외우시면 돼요. I am interested. 나는 뭐가 흥미가 있다. 흥미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I am interested in. 나는 어디에 흥미가 있다. 관심이 있다. 어디에? The book club. 북클럽에 관심이 있습니다. I am surprised. 나는 놀랐다. 놀람을 받은 거예요. I am surprised at the news. 나는 뉴스에 놀랐다. 그래서 in, at 이렇게 특정 전치사와 함께 적어줘야 됩니다. I was tired. 그래서 I was tiring 하면 내가 피곤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 근데 그런 표현도 사실 없죠. 근데 I was tired. 내가 피곤을 당한 거. 피곤하면 I was tired 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에 피곤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을 때는 be tired of 해서 of라는 전치사랑 함께 써줍니다. I was tired of the same thing. 나는 똑같은 것에 실증이 났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까지 배웠고요. 그래서 이 문장들을 보면 나중에는 이거 보고 이건 2형식이야, 이건 1형식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문법책을 보면 2형식 뭐 보호 가르칠 때 안 가르쳐주고 그냥 수동태에 나와서 알려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제 슬라이드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보면 제가 여기서는 어떻게 정의를 못해갖고 점점점을 해놨는데 문법책에는 항상 나오는데 실제로도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그게 막상 쓰지는 않아요. 한번 어떤 건지 보도록 할게요. He was sitting reading newspaper. 그는 앉아 있었다. 뉴스페이퍼를 보면서 앉아 있었다. 그래서 이게 2형식이에요. 그는 앉아 있는 중이 was sitting이 동사인 거죠. 그는 앉아 있었다. 뭐 하면서 뉴스페이퍼를 보면서. 그래서 뉴스페이퍼를 보면서 이 말이 목적어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 앉아 있는 것과 앉아 있는 게 이 reading newspaper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목적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해석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동사는 was sitting이고 reading을 왜 여기다가 책을 읽으면서 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 이거 read를 어떻게 적을까? read라고 그냥 동사 모양으로 적어줄 수는 없죠. 그래서 그가 능동적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ing를 붙여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호 자리입니다.
Women were sitting, sweating a lot in the sauna. 여자들은 앉아 있었다. 땀을 흘리면서 많이. 사우나 안에서 라는 문장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여자들이 앉아 있었고 그리고 여자들이 또 땀을 막 흘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흘리고 있는 거니까 ing, sweating이 왔습니다. 이것도 보어 자리입니다. The thief was running away chased by cop. 도둑은 도망을 가고 있었다. 근데 여기서 보면 chased 이게 수동태죠? 그러니까 과거분사죠, 과거분사. 가고 있는 거죠. thief가 도망을 가고 있는데 얘가 chasing 누군가를 쫓고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쫓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chased라는 과거 분사가 왔습니다. 보호자리이고요. by cop. 캅이 경찰이죠. 네, 경찰에 쫓기면서 도망을 가고 있었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그냥 he하고 이런 문장을 보면 아 이거는 이형식이구나 이렇게 나중에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he가 reading 능동적으로 읽고 women이 swearing을 하고 있고 또 thief가 chased 하고 있는 그런 거는 이제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이제 밑에는 이건 제가 위에는 이제 비동사 때문에 넣었던 예문이고요. 밑에는 이게 이형식의 보어 자리에 이런 과거 분사나 현재 분사나 많이 쓰이는 동사들이 나와요. 그거는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두 가지 예문만 보도록 할 텐데요. This city has remained unchanged since 1950. 이 도시는 그대로 유지되어지고 있다. 그대로 남겨져 있다. 어떻게 남겨져 있냐면 변하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city가 뭔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변하지 않은 거죠. 수동으로. 그래서 unchanged라는 과거 분사가 보호 자리에 왔습니다. 1950년 이래로. Gulliver lay surrounded by small people. 걸리버는 누워 있었다. 둘러싸여서 작은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걸리버가 누군가를 이렇게 감싼 게 아니고 감싸져 있는 거죠. 이렇게 둘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surrounded라는 과거 분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ing구나 pp구나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이거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기초 1부터 그냥 조금씩 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한 번에 좀 특이하게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주어하고 비동사 그리고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중에서 마지막에 보시는 게 이제 투부정사입니다. 네, 투부정사인데 이거는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을 할게요. 이거는 영어에서 안 써요.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고 원어민 애들도 안 쓰고요. 이런 걸 안 써요. 안 쓰는데 이게 왜 문제집에 항상 나오느냐. 문제집이 원래부터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로 나온 문제집도 예전 문제집에 나왔던 것들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상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이거 좀 약간 웃긴 건데 제가 이제 이거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뭐 문제집이 항상 있으니까 넣었어요. 근데 예문을 막 제가 좀 새로운 예문을 만들고 싶어도 막 머리를 쥐어 뜯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쓰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예문이 있을 거야 하고 막 구글을 막 뒤졌습니다. 뒤졌는데 비슷한 예문들 있잖아요. 이런 비슷한 예문들 몇 가지들을 이렇게 치니까 다 한국 아니면 일본, 중국 웹사이트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그 일본 영어 문법책도 한국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대부분 이제 일본에서 가지고 온 거를 따라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예문들이 어디 웹사이트만 보이냐면 한국, 중국, 일본에서만 보여요. 그래서 일단 이제 할 건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은 꼭 이런 것도 어디서 찾아와가지고 문제를 내니까요. 주어, 동사, 그리고 이제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올 수 있어요. 투부정사가 이제 형용사, 그리고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다라고도 되지만은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해석이 예정, 의무, 의도, 운명, 가능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보도록 할게요. We are to meet at noon tomorrow. 우리는 내일 종오에 만날 것이다. 예정이죠. He is to arrive here tonight. 그는 도착할 것이다. 도착할 예정이다. 여기에 오늘 밤에. 그래서 이제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내일 만날 예정이다. 뭐 도착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You are to finish your homework. 너는 너의 숙제를 끝내야만 해. 의무예요. You are not to use Facebook in the office. 너는 오피스에서 페이스북을 사용하면 안 돼. 의무입니다. If you are to succeed, you must have a goal. 너가 성공을 하고 싶다면 너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 라는 문장인데요. 이게 의도라고 나와요. 그 문제집들을 보면.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 보면 이게 왜 의도지? 라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성공하고 싶으면 목표를 가져라. If the sun were to rise in the west, 만약에 해가 서쪽에 뜬다면 I would change my mind. 내가 내 마음을 바꿀 텐데. 그냥 이 문장을 사실 어떻게 그냥 쓸 수 있냐면 if the sun rose 해서 그냥 과거로 적으면 돼요. 그냥 그 가정법으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그냥 또 적는 사람들이 있겠죠. 문제는 또 항상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운명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Not a sound was to be heard. 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근데요, 이거는 진짜 안 써요, 이런 말. 이건 뭐 시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그냥 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소리 한 점도 들리지 않았다. 어떤 가능성을 나타내 준다고 하는데, 네, to be heard.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They were never to meet again. 그들은 다시 만날 운명이 아니었다 해서 운명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집에 보면 항상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쓰지 않는다는 것만 아시고요. 그리고 뭐 이 정도 위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예정 의무는 약간 쓰는데 의도, 운명, 가능은 거의 예문을 찾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도 문제는 또 막 이런 걸 내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형식, 이제 비동사가 나오는 이 형식의 보호 자리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만약 이 강의가 헷갈리고 무슨 말 하는 거야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레벨 1부터 차근차근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